안녕하세요. 네, 반백살 라이프의 반백살지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이어트 하고 계신가요? 네, 누군가는 무언가를 열심히 실천을 하고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내일부터는 꼭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다짐을 하실 거예요. 실천을 하건 안 하건 우리는 항상 다이어트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날씬한 몸을 갖기 위해서 예쁜 옷을 입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반백살이 넘어가니까 다이어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더라고요. 제 건강을 위해서는요. 다이어트는 일단 그 식사량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가장 힘든 점은 배고픔인 것 같아요. 뭔가 계속 배고프고 허기진 느낌이 있거든요. 왜 그래서 어른들은 밥을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너무 어지러워서 당장 쓰러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허기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배고픔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그런데 먼저 그 배고프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식사량을 줄였을 때 느껴지는 그 배고픔, 허기짐은 거의 80% 이상이 가짜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은 내 몸에 영양분과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내 몸이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신호를 보낼 때 먹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겠죠. 그렇다면 내 몸이 보내는 배고픔의 신호는요, 꼬르륵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3번 정도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 그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내 몸에 가장 좋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과연 내가 내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언제 들어봤지? 라고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한번 신경 써서 들어보시면은요, 정말 웬만해서는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몸속에는 이미 먹을 것이 가득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하려는 배고픔에 대처하는 방법은 정확히는 가짜 배고픔에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따뜻한 차를 마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따뜻한 것과 차는 두 가지 다 중요한데요. 일단 차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곡물차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리차, 결명자차, 옥수수차, 이렇게 곡물로 이루어진 차의 그 구수한 맛이 내가 뭔가 좀 허기진 것 같아서 밥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뭔가 대리 만족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따뜻하게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시원한 음료를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는 한 70도 정도의 그 따뜻한 차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는 것이 뭔가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는 효과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도구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커다란 주전자에 보리차를 잔뜩 끓여 놓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걸 따뜻하게 마시려고 하면 마실 때마다 데워야 되잖아요. 무언가를 실천할 때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롭게 되면은 지속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장비빨은 아니지만 실제로 좀 필요한 또 유용한 그런 도구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따뜻한 차를 필요할 때마다 마시기 위해서는 저는 전기 티포트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잠깐 좀 보여드려 볼게요. 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티포트인데요. 지금은 옥수수차를 제가 끓여놨습니다.
버튼을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100도씨로 끓이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95, 85, 65, 40 이렇게 온도를 설정해서 계속 그 온도로 유지하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85도에 맞춰 놓고 마실 때는 컵에 따르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마셔요. 조금 85도는 너무 뜨겁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마시면서 보통 하루에 이런 따뜻한 차를 1리터 정도는 마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도구 하나 구비해 놓으시면은 계속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 두 번째는 일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저는 그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가 되면 굉장히 뭔가를 먹고 싶다는 욕구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습관성 배고픔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점심을 먹은 지 뭐 오래된 것도 아니고 또 저녁을 먹을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시간대가 되면은 정말 앞에 뭔가라도 있으면은 반드시 먹게 되는 그런 배고픔이 느껴지는 시간대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또 6시가 지나고 나면 그 기분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요 위험한 시간대를 내가 어떻게 견디며 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집안일을 해봤어요. 물론 이거는 좀 우연하게 발견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 시간대에 제가 그 옷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옷 정리 해보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 옷을 다 꺼내서 뭐 분류하고 개고 걸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중간에 뭐 멈춰서 다른 일을 하기가 힘든 종류의 일이에요. 그렇게 정신없이 옷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의 시간대를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런 좀 습관성 배고픔이 느껴지는 시간대에는 중간에 멈출 수 없는 집안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또 있냐 하면 서랍 정리도 되게 좋아요. 뭐 집안에 서랍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화장품 서랍부터 시작해서 온갖 생활용품 서랍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보통 1시간은 걸리니까요. 또 그걸 이렇게 지나가는 효과가 있었고요. 또 욕실 청소도 좋아요. 욕실 청소를 할 때 막 이렇게 물이 튀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막 중간에 그 일을 끊고 내가 뭔가를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 마늘 까기도 좋았어요. 마늘 까다 보면 이렇게 손에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냄새도 나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중간에 쉬지 않고 끝내버리는 일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은 너무 깨끗해. 뭐 더 이상 정리할 게 없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해보세요. 보통 친구들하고 통화할 때 뭐 한 3, 40분? 뭐 1시간은 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수다를 떨다 보면은 또 그런 배고픈 느낌이 사라지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네, 다음 세 번째 방법으로는 껌을 씹는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녁을 먹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 시간까지 그때 괜히 뭔가 허전한 기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먹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보통 껌을 씹어요. 지금 우리가 가짜 배고픔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가짜 배고픔을 보내는 나의 입과 머리를 나도 속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껌을 씹게 되면은 계속 뭔가 씹는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난 뭔가 지금 씹고 있어, 뭔가 먹고 있어 라는 그런 가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또 효과가 있어요. 뭔가 입이 심심하다라는 느낌을 좀 상쇄시켜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이 껌 씹는 것만으로는 좀 만족이 안 된다. 내
몸속에 뭔가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더 강한 허전함이 드신다면은 그때는 사탕을 하나 먹는 것도 좋아요. 네, 사탕을 하나 넣어서 절대 깨물어 드시면 안 되고요. 정말 천천히 녹여 먹는 거예요. 여기 혓바닥 말고요. 요 옆에다가 두면은 더 천천히 녹거든요. 그래서 내 침과 같이 그 사탕에 약간의 단물이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나도록 물고 있으면은 허전함을 많이 달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맛있는 사탕을 드시면 안 돼요. 네, 그런 맛있는 사탕은 또 나의 입맛을 자극해서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저는 이런 홍삼 캔디 있죠. 이거 드셔보시면 굉장히 써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홍삼 캔디처럼 쓴맛이 나는 뭐 생강 캔디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하나 드시면은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사라지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왜 너무 내가 배고픈 것 같아서 잠도 안 올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 사탕을 하나 입에 물고 잠자리에 든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잠이 스르르 들면서 뭔가 사탕의 그런 단맛이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때문에 잘 잘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다음 마지막 방법으로 가벼운 운동하기가 있어요. 이거는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의학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식욕 억제 호르몬이 실제로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아주 격하게 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가벼운 운동은 오히려 식욕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도구가 필요한 게 있는데요. 저는 실내용 자전거가 좋더라고요. 물론 밖에 나가서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뭐 날씨의 변수가 좀 있고요. 특히 요즘처럼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또 마스크를 써야 하니까 많이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용 자전거를 그냥 약한 강도에 두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타다 보면은 배고프다는 생각이 사라지실 거예요. 저는 저 실내 자전거를 거의 한 7, 8년 전에 홈쇼핑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안장이 조금 이렇게 벗겨질 정도로 정말 오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같이 쓰면은 저거 파는 저게 쇼니 자전거였던 것 같은데 쇼니 씨께서 좀 돈 벌기에 곤란하실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이런 실내 자전거가 있으면 언제라도 가볍게 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배고픔, 정확히는 가짜 배고픔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가짜 배고픔을 느끼는 이유는 습관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먹었던 습관, 또 그 시간에 먹었던 습관 때문에 그 습관을 바꾸려고 하니까 내 몸이, 정확히는 내 입과 내 머리가 뭔가 거짓 신호를 자꾸 보내는 것 같아요. 습관은 습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먹는 습관, 또 그 시간대에 먹지 않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다이어트가 힘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앞으로도 이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다는 여기까지 할게요. 또 만나요.